여러분 안녕하세요. 꿈 마스터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9시 한국 시간이죠.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윤피터고요. 음, 한국 교재 제목은요. 꿈이 나에게 묻는 10가지 질문이라는 책이에요. 나올 당시에 좀 굉장히 핫했었어요. 그래서 존 맥스웰이 이제 꿈에 대해서, 꿈의 여정에 대해서 실제적인 책을 썼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어, 지속적인 그 판매 같은 거는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재판 막 이렇게 찍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중고 서점으로는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포스터고요. 이렇게 영어로는요, put your dream to the test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꿈을 한번 10가지 커다란 질문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네. 저는 임파워 피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피터지게 산다 뭐 이런 걸로 약간 이제 조크로 제가 밀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고 임파워 무브먼트, 임파워 비즈니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제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쓴 책입니다. 예, 그리고 제 활동 경력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맥스웰 공인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론 들어가겠습니다. 올바른 꿈과 잘못된 꿈. 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꿈을 막 꾸잖아요. 근데 꿈과 이제 공상, 그렇죠? 우리가 공상, 백일몽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현재 일로부터 기분 전환. 내가 무슨 애플의 CEO라면 이러면서 기분 좋은 상상을 해서 나는 뭐 그렇죠? 아이폰 20를 만들겠다. 뭐 이러면서 아이폰 폰 자체에서 막 뭐가 뻥 튀어나오도록 막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다른 상상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예. 유토피아적인 꿈,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계획 없는 무모한 생각도 있고요. 근데 해로운 꿈은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저게 불안과 무기력 같은 거를 계속 쌓아가는 거죠. 또 이상적인 꿈도 있고요. 대리만족의 꿈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그걸 감정이입을 하고 푸시를 해서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뤄달라는 푸시가 있을 수 있고요. 낭만적인 꿈, 누군가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 직업의 꿈, 일의 성공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 지위의 꿈, 지위나 명예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 물질적인 꿈, 부와 재산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소개된 이 꿈들이 뭐 잘못된 거나 완전히 나쁜다기보다 한쪽 측면만 반영하고 있다. 그렇죠? 꿈은 이제 전체적이면서도 삶의 균형적인 면이고 그런 것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과 의지, 감정에 에너지를 불러넣어 당신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미래의 그림이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는 그리는 그림인 거예요. 근데 그 그림 자체가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나에게 뭔가를 하려는 의지를 가져다 주는 거죠. 꿈은 인간의 영혼에 심어진 가능성의 씨앗이고 이는 우리가 독자적인 길을 따라 목표를 실현하도록 일깨워 줍니다. 자신의 꿈을 알지 못하는 5가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꿈을 알지를 못하고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꿈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꿈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발견했더라도 사람들이 발목을 잡아요. 그 원숭이 실험 얘기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원숭이를 놓고 실험을 했는데 바나나를 딱 따게 기회를 주는데 딸라고 하는 순간 물을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좌절이 되는 거죠. 이거 하다가 물벼락 맞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막 이거 하면 물벼락 맞아 하는데 사실 물을 안 뿌려도 계속 그것이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바나나 먹으려고 하면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내가 안 돼라는 식의 어떤 제한을 받는 거죠. 상처받고 실망했던 경험들이 뭔가를 다시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뭐 사실은 영어만도 그래요. 영어를 20년 동안 뭐 30년 동안 어떤 분은 50년 동안을 해왔는데 내가 계속 이 정도밖에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세계인들하고 또 아니면은 글로벌리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때까지 못 해왔는데 그런 거죠. 평범에 만족하는 습관. 이제 이 정도도 괜찮아. 이 정도만 괜찮아.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자신감의 부족. 아,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꿈꾸는 상상력의 부족.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의 특별한 유니크하면서도 그리고 그 재능을 부여받았는데 그거를 사장시키거나 앞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통해서 어,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 대신 우리가 이런 그림에서 보다시피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꿈 마스터 클래스 같은 경우가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동안 그리고 나눔짝이나 이 나눔짝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강의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메모하는 가운데서 나를 계속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꿈꿀 드림팀에 대해서도 한번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숙제로 내렸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평가를 해보셔서 점수를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그룹에 여러분들 그 일과 숙제를 할 때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눠주시면 페이스북 그룹에나 혹은 단톡방에다가 이런 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과 들어가겠습니다. 꿈의 소유권. 나의 꿈이 정말 나의 것인가? 무엇을 생각하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어야 하고 무엇을 원하든 당신이 원하는 것이어야 하고 무엇을 느끼든 당신이 느끼는 것이어야 한다. T.S. 엘리엇이 얘기했는데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열 몇 살에 10대에 영국인 이 바디빌더로서 영화 배우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관심이 있는 건데 그리고 나도 그거를 잘하고 싶었는데 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보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 꿈이 잉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나도 바디빌더로서 또 영화를 하고 싶고 또 그렇게 영화를 함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도 기여와 유익을 끼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잉태하고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꿈은 당신이 소유했을 때만 가능하다. 현재 당신의 직업적 활동을 되돌아볼 때 당신이 자신의 꿈이나 다른 사람의 꿈을 살아가고 있는 징후는 무엇입니까? 하라는 것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에 기꺼이 하십니까? 책임을 기쁘게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책임을 그냥 떠넘기고 핑계를 대십니까? 네, 나는 꿈이 있어요. 근데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을 경험해서 소로라는 사람은 사람들은 보통 조용한 절망 속에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막 이렇게 샘솟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 꿈 같은 거는요, 샘솟는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감정, 의지를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림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변명이 뭐냐면 꿈은 평범한 사람에게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꿈이 목표이자 촉매제가 근데 될 수가 있을까요? 나 같은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재능을 지닌 그러니까 나 반에서 반 40명 중에 20등 하는데 사실 20등 하는 사람은 꿈을 꿀 수 없나요? 그 사람만의 유니크하고 특별한 부여받은 재능과 관심과 열정, 그렇죠? 그런 씨앗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만약에 꿈이 크지 않는다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렇죠? 어느 뭐 회사 CEO 아니면 뭐 정치가가 아니면 꿈을 꾸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꿈이 클 필요는 없다. 당신보다만 크면 된다. 즉 꿈이 나보다 작으면 그거는 꿈이 아니라 그냥 그냥 어떻게 당신의 꿈으로 사는 게 당신을 더 크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타인이 꿈의 주인인 경우와 내가 꿈이 주인인 경우. 타인이 꿈의 주인인 경우에는요.
나에게 안 맞고 그냥 짐이 되는 거야. 누가 하라는 거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뭐가 누가 하라고 하니까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당신을 잠들게 하죠. 세력권에서 벗어나게 하죠. 세력권이라는 것은 내가 강하게 잘할 수 있는 강점 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만족을 주고 그것을 하게 시켜야지 하죠. 근데 꿈의 주인이 당신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거죠. 뭔가 이끌려서 뭐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 가슴 속에 뛰어나오는 그 열정이 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안정권에서 결국에는 벗어나게 하죠. 그리고 에너지를 불타오르게 하고 밤에도 깨어있게 하고 영혼의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인물들, 예를 들어 무슨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뭐 바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뭔가 이제 꿈이 잉태되는 시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에 이끌려서 결국에는 의심도 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실망이나 뭐 뭔가 무기력해지는 시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확신을 갖게 돼요. 확신. 그걸 소유라 그러고 잉태라 그러고 소명이라고 하죠. 그러고는 쭉 나가는 거예요. 당신이 소유하지 않은 꿈을 결코 이룰 수 없다. 당신의 꿈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왔는가? 어디서 비롯되었나? 소유권은 꿈을 이루는데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내가 꿈을 소유할 때 나는 꿈을 명료하고 통제할 수 있는 요소에 의존하고 열정이 커지고 전략을 발전시키고 필요한 사람을 얻고 대가를 치르며 나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게 이제 여정입니다. 변명의 세 번째는요. 지금은 꿈을 추구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가 나에게 맞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에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시도를 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그래서 꿈은 평범한 이에게는 실현이 안 되는가? 크지가 않아서 안 되는가? 때가 아니라서 안 되는가? 그러면 꿈을 소유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 변명에서 벗어나서 한번 벗어나서 적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변명. 평범한 삶이 실현되지 않는다. 추구할 만한 꿈이 크지 않으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 어떤 사람이요? 이게 제가 유튜버 이렇게 적었는데 Dad, how do I? 라는 유튜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Dad 유튜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아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없이 자라면서 아빠가 있었으면 이거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뭐 아주 소소한 뭐 못질을 한다든지 벽에 못질을 해가지고 뭐 액자를 단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자기가 영상을 찍어서 헤이 얘들아 막 이러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못질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이러면서 올렸어요. 유튜브에 대박 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 같은 사람의 사랑을 이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소소하게 자기의 아픈 부분을 이제 꿈으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구하는 과정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걸 바꾸고 목표이자 촉매제이다. 현재 상황보다는 큰 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신중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세대를 거쳐 불가능한 시도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룬다. 우리 빌소님이 이제 젊은이 청년들과 같이 이런 리더 무브먼트들을 해나가는 걸 보면서 이런 느낌이 딱 있는 거죠. 불가능한 시도도 할 수 있겠구나. 그걸 이룰 수 있겠구나. 네.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꿈을 소유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자신에게 배팅하라는 거예요. 영화 아키라 앤 더비에 나오면요. 그 영화에 보면 스펠링 비라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철자 맞추기, 영어 철자 맞추기 퀴즈 프로그램인데 아주 뭔가 재능이 없어 보이고 하는데 자기가 잘 하나는 단 하나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출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열정과 그걸 가지고 결국엔 출전을 하죠. 그리고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에게는 계속 미심쩍은 거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는 또 격려자와 가이드가 존재하죠.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혼자 뭐 독고다이 이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신앙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기꺼이 배팅할 것을 믿나요? 네.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꿈에 배팅을 하려 하십니까? 꿈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배팅,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대신 리드하라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생존자 엘리 비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죽어서 창조자를 만나러 가면 왜 메시아가 되지 않았나? 왜 암치료법을 개발하지 않았나? 하는 질문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단, 너는 왜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그 누군가가 되지 않았나?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잠재력을 얻으려면 자기 자신과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역동적인 리더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에 대해 책임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신이 주신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빈칸 가로치기는 다 없앴어요. 거의 다 없앴습니다. 가로치기 다 없앴고 그 대신 여기 주관식 질문을 남겼어요. 주관식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다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주관식 질문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괄호치기를 없앴습니다. 밑줄을 없앴습니다. 하는 일을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라.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고 여러분의 지성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다릅니까? 생각은 이런데 내가 마음 가는 데는 이런 쪽이야.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배팅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끌라, 세 번째는 하는 일을 사랑하라, 네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마라,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더라도 당신의 비전을 믿으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는 일을 사랑하라. 이거는 그것을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사로잡는가.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 선택을 했는가. 다른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자신의 장점 영역에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에 배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배팅이라는 용어를 긍정적으로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챌린지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전. 재능이 있는 것과 그 일을 당장 하는데 열정이 없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하고 싶은 직업에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꿈과 다른 사람의 꿈을 비교하지 마세요.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우월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월한 사람과 비교하면은 열등감 느끼고 열등한 사람과 비교하면은 우월감 느끼고 그렇죠? 근데 비교하는 걸 그만두면은 오히려 그런 걸 넘어서 주관성을 넘어서 객관화, 꿈을 객관화시키고 사실화 시켜갈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미래를 위한 비전을 믿으시는 거예요. 남들이 믿지 않을 때 자신을 믿는 것.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자신의 독특함을 선언하고 잠재력을 드러내는 어떤 지표가 당신의 삶에 존재합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비교를 우리가 태생적으로 좀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 저 자신이 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마음이 들 때는 인정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얘 그거 잘하네. 이렇게 인정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럼 나만의 독특함은 뭘까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자세히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면은 뭔가 잘하는 것들과 또 나만의 독특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것, 자신이 맡은 것, 그리고 자신이 맡긴 것, 그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능력, 우리가 받은 선물, 재능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어떤 삶의 영역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한번 걸어보라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리드하는 거야. 그냥 뭔가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세 번째는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하라.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하라. 아니면 그만두라. 뭐 이렇게 칼리 피올이나 HP CEO 출신의 거죠. 네 번째,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자신의 비전을 믿어라. 그렇죠. 안나 퀸들렌이라는 사람이 뉴욕 타임즈를 그만둘 때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아, 그 정말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냐. 근데 자기 마음이 글을 전적으로 쓰고 싶다. 결국에는 필리처상을 받고 많은 사람의 기강이 됐습니다. 18, 40, 60. 그렇죠? 이 룰이 있는데 18세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합니다. 40세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60세에는 당신에 대해 생각이라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교를 넘어서 나만의, 그렇죠? 나만의 것을 갈 수가 있는 거야. 60세가 돼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나요? 그렇죠? 네, 지금부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숙제입니다. 적용 숙제를 제가 이제 매번 이제 2슬라이드로 만들 건데요. 이거 하나 여러분 점수, 아까 처음 서론에 점수 매기는 것도 그것도 숙제예요. 그것도 한번 적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왜 이 꿈을 이루길 원하세요? 내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번의 답을 쓰면서 내가 꾸는 꿈이 어떤 건지를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러고 나서 1번, 2번, 3번, 4번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다른 사람에게 다 오픈하기가 조금 꺼려질 수도 있어요. 그 대신 그러면 뭐 여러분이 마음에 오픈하실 수 있어요. 그 대신 오픈을 할수록 자기 자신에게도 커다란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픈을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클 멤버들은 막 이렇게 그걸 가지고 막 젖지하고 막 헤헤헤 안 될 걸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꿈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꿈의 정의, 미래 그림, 에너지를 부는, 그리고 한번 눈을 감고 힘을 주는 미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네, 이걸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꿈에 근거한 가치와 비전 선언문을 적어보세요. 나는 뭐뭐를 하고 뭐뭐를 하고 어떠한 존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인파워 코치 할 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목표도 적어보세요.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신적인 몸,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에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 어떤 성품을 기르고 어떤 훈련을 해서 성장할 것이고 올해 내년까지 무엇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이 꿈의 소유에서 그 실천으로 옮겨가는 그 시점입니다. 한번 내가 소유한 꿈이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